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 4부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1장 비판을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라. 친구 중 하나가 켈빈 쿨리지가 대통령이던 시절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 주말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쿨리지가 비서 중 한 명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오늘 아침 입은 드레스가 예쁘군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말수가 적어 침묵의 켈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쿨리지로서는 이제껏 자신의 비서에게 해본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이다. 워낙 이례적이었고 예상치도 못했던 칭찬에 그 여성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쿨리지는 덧붙였다. 그렇다고 자만하지는 마시고요. 당신 기분이 좋아지라고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구두점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쿨리지의 방법은 다소 노골적이기는 했다. 하지만 최고의 심리 작전이었다. 장점에 대한 칭찬을 듣고 난 후에는 불쾌한 이야기를 감당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마련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썼던 두 번째로 유명한 편지가 있다. 링컨은 아마 시간에 쫓기며 서둘러 5분 만에 편지를 썼을 것이다. 하지만 이 편지는 1926년 공매를 통해 무려 12,000달러에 팔렸다. 링컨이 50년 넘게 열심히 일해 저축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었다. 이 편지는 1863년 4월 26일에 썼다. 남북전쟁 중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다. 북군을 이끌던 링컨의 장군들은 18개월에 걸쳐 계속 비극적인 패배 소식만을 전해왔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잔인한 살생만이 벌어지고 있었다. 탈영병만 수천에 달했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조차 링컨의 방귀를 들어 그를 백악관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링컨은 말했다. 우리는 지금 파멸의 수렁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신도 우리에게 등을 돌린 듯합니다. 한 줌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암울한 슬픔과 혼돈의 시기에 링컨은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여기에 제시하는 이유는 나라의 운명이 한 장군의 행동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 고집세고 말 듣지 않는 장군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링컨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쓴 편지 중 가장 신랄한 편지일 것이다. 하지만 링컨이 후커 장군의 심각한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렇다. 심각한 잘못이었다. 하지만 링컨은 그 잘못에 대해 심각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링컨은 그 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고 인간관계에서도 더 노련해졌다. 링컨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장군에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령이 있고 재치가 있다. 다음은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이다. 나는 장군을 포토맥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장군에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용감하고 노련한 군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내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또 당신이 군인으로서 당신의 일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특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야심이 있습니다. 그 야심이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라면 해를 끼치기보다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면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번사이드 장군이 군을 지휘할 때 당신은 너무 야심에 의지한 나머지 있는 대로 번사이드 장군에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은 국가의 잘못을 저질렀고 많은 공적을 세운 명예로운 동료 장군들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최근에 당신이 군에도 정부에도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군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바입니다. 성공한 장군들만이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군사적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독재의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지원할 겁니다. 이제까지보다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노력이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아끼지 않아왔던 노력입니다. 나는 당신이 군대에 퍼지게 한 정신, 자신의 지휘관을 비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신이 이제 당신을 겨냥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정신을 진압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장군은 물론 나폴레옹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그런 정신이 널리 퍼져 있는 한 군에서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경솔함을 경계하고 활력과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경계심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당신은 쿨리지도 아니고 링컨도 아니다. 당신은 이러한 원칙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계약에도 통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한다. 통할까? 한번 보기로 하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워크사의 WP 고는 당신이나 나와 같은 일반인이다. 고는 필라델피아에서 내 강의를 들었었는데 다음의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해주었다. 워크사는 필라델피아에 지정된 날까지 커다란 사무실 건물을 완공해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건물은 완공 직전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 이 건물 외관을 장식할 청동 세공을 만드는 한 하도급 업체가 정해진 날에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뭐라고? 공사 전체가 지체된다고?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지. 단 한 사람 때문에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고 씨는 단판을 지으러 뉴욕에 파견되었다. 브루클린에 당신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 씨는 사장실로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하죠. 그는 자부심에 차 자신의 지방과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가 말을 마치자 고 씨는 공장이 아주 크다고 칭찬하고 자신이 방문했던 많은 공장들에 비해 훨씬 낫다는 말을 했다. 제가 본 청동세공 공장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깔끔한 공장입니다. 고 씨는 말했다. 저는 평생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사장은 말했다.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좀 구경시켜 드릴까요? 공장을 견학하는 동안 고 씨는 제조 방식에 대해 칭찬하면서 그의 경쟁사들에 비해 어떤 면에서 왜 그 방식이 나은지 말했다. 고 씨는 낯선 기계들이 보일 때마다 그 기계들에 대해 언급했고
그러면 사장은 자신이 발명한 기계라고 말했다. 사장은 고 씨가 자신과 함께 점심을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기억하라. 아직까지 고 씨가 찾아온 진짜 목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 사장은 말했다.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당연히 저는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유쾌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재는 계획대로 제작해서 선적할 겁니다. 다른 주문은 모두 미루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십시오. 고 씨는 부탁을 꺼내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물건은 제 시간에 도착했고 건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 완공되었다. 고 씨가 그런 경우에 흔히 사용하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규칙 1.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 2장.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법. 찰스 슈와브가 어느 날 정오 무렵 자신의 철강 공장을 걸어가던 중에 우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과 마주쳤다. 직원들 머리 바로 위에는 금연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슈와브가 그 표지를 가리키며 저거 못 읽으십니까? 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슈와브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서 하나하나 시가를 나누어 주며 말했다. 이 시간은 밖에 나가 피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슈와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선물을 주고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마저 주었다. 직원들은 슈와브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규칙 2. 사람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3장.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라. 몇 년 전 조카 조세핀 카네기가 캔자스시티의 집을 떠나 뉴욕으로 와서 내 비서로 일하기로 했다. 그녀는 19세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아 직장 경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지금 조세핀 카네기는 서구에서 가장 완벽한 비서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처음에 그녀는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고나 할까? 하루는 그녀를 야단치려다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깐, 데일 카네기, 잠깐만. 너는 조세핀보다 나이가 2배는 많잖아. 일에 대한 경험은 10,000배는 더 많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그녀로 하여금 너와 같은 관점, 너의 판단력, 너의 주도력을 가지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아무리 네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 데일, 넌 19에 무얼 했지? 네가 했던 그 바보 같은 실수들 기억해? 이런 실수 기억나? 저런 실수는 어때?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공정하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조세핀의 현재 성공률이 내가 19세였을 때보다는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조세핀에게 충분한 칭찬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 후로 조세핀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실수를 저질렀구나, 조세핀. 하지만 하늘도 아시다시피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큰 실수도 아니란다. 판단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 판단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생긴단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네 나이였을 때 비해서는 훨씬 훌륭해.
나는 워낙 멍청하고 바보 같은 실수를 많이도 저질러서 너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비난할 처지가 못 돼. 하지만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니? 만일 상대방이 자신 역시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시작한다면 당신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듣기 어렵지 않은 말이 되는 법이다. 규칙 3.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라. 4장.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최근에 미국 전기작가 중에서도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다 타벨과 저녁을 먹었다.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자 화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오원디 영의 전기를 쓰면서 영 씨와 같은 사무실을 3년 넘게 같이 썼던 사람을 인터뷰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 사람은 3년 동안 한 번도 오원디 영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주었다. 영은 언제나 명령이 아닌 제안을 했다. 오원디 영은 예를 들어 이것을 하세요, 저것을 하세요 라거나 이것은 하지 마세요, 저것은 하지 마세요 같은 말들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걸 고려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거나 저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와 같은 식으로 말했다. 비서에게 편지를 받아 적도록 시킨 다음 영은 흔히 이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묻곤 했다. 비서 중 한 명이 쓴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도 같군요. 영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배우게 만들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게 해준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자부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규칙 4.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하라. 5장.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몇 년 전 제너럴 일렉트릭사 일명 GE는 찰스 스타인메츠에게서 부장 직함을 빼앗아야 한다는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했다. 스타인메츠는 전기 분야에서는 천재라고 할 만했지만 격리 부장으로서는 무능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은 스타인메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스타인메츠는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회사는 그에게 새로운 직함을 주었다. 회사에서 새롭게 얻은 직함은 제너럴 일렉트릭 자문 엔지니어였다. 직함만 달라졌을 뿐 일은 어차피 스타인메츠가 계속 해왔던 일이었다. 그리고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격리부를 맡겼다. 스타인메츠는 만족했다. GE의 경영진도 만족했다. 그들은 GE의 까다로운 스타 엔지니어를 잘 대우한 것이다. 그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일을 잘 해냈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그것은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생각이라도 해보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흠잡고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아이들이나 직원들을 비난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가해지는 상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한두 마디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태도를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상한 기분을 훨씬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군 앞에서 나폴레옹과 같은 연설을 했다. 그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중해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근대사에서 손꼽힐 정도로 격렬한 전쟁 중 하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터키가 승리를 거두었다. 두 명의 그리스 장군 트리쿠피스와 디오니스가 케말의 본부에 항복하러 왔을 때 터키인들은 이 패배한 적들에게 심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케말의 태도에서 승리의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앉으세요, 신사분들. 케말은 그들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매우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전에 대해 상세하게 거론한 다음 그리스 패배의 아픔을 달래주었다. 케말은 군인 대 군인으로서 그리스 장군들에게 말했다. 전쟁이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때로는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승리의 감격에 도취해 있는 와중에도 케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를 위한 5번째 규칙이다. 규칙 5.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6장.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나는 피트 발로를 알고 지낸 적이 있다. 발로는 개와 조랑말 쇼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평생을 개와 조랑말을 데리고 서커스와 고개단을 따라다녔다. 나는 피트가 개들을 조련하여 연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다. 개가 조금 나아지는 구석만 보여도 피트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고기를 주고 또 끝없이 되풀이해서 칭찬을 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동물 조련사들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궁금하다. 왜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개의 마음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상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채찍 대신 고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비난 대신 칭찬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약간이라도 나아지는 구석이 있다면 칭찬을 해주도록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격려를 받으며 자신을 계속 더 나아지게 만드는 셈이다. 루이스 이 로스 싱싱 교도소장은 싱싱 교도소의 비정한 범죄자들조차도 사소한 개선에 대해 칭찬받을 때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이 장을 쓰는 동안 로스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수감자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그들의 협조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재화를 촉진하는 데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싱싱 교도소에 수감되어 본 적이 없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몇 마디 칭찬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때를 떠올릴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는가? 역사는 칭찬이라는 마법이 낳은 놀라운 예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보자. 50년 전 한 11살 난 소년이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처음 가르쳤던 선생은 그를 낙담시켰다. 너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
네 목소리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덧문에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나 내고 있구나. 하지만 가난한 농부였던 엄마는 아들을 안고 칭찬하며 그가 언젠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그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리곤 아들의 음악 레슨비를 저축하기 위해 맨발로 지냈다.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가 소년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엘리코 카루소였다. 수년 전에 런던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를 가로막는 듯 보였다. 그는 학교에 4년밖에 다닐 수 없었다.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혔다. 젊은이는 굶주림으로 많은 날을 고통스럽게 지냈다. 나중에는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염색약 병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구했고, 밤에는 런던 빈민가 출신의 다른 소년 2명과 더불어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눈에 띄어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한밤중에 몰래 나와서 첫 번째 원고를 보냈다. 보내는 이야기마다 거절당했다. 그러다 어느 운 좋은 날 작품 하나가 받아들여졌다. 사실 그는 그 작품의 대가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 편집자가 그를 칭찬해 주었다. 이 편집자는 그를 인정해 주었다. 그는 워낙 기쁜 나머지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거리를 쏘다녔다. 그 이야기를 발표하며 받았던 칭찬과 인정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러한 격려가 없었더라면 소년은 평생을 쥐나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보냈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그 소년의 이름을 들어보았으리라. 소년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였다. 그렇다. 사람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렇다. 그런데 당신이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능력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람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법과 같은 능력일 수도 있다. 규칙 6.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7장.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어라. 내 친구 어니스트 겐트 부인은 뉴욕 스카즈데일에 살고 있다. 그녀는 하녀를 한 명 고용해서 다음 월요일에 일하러 오라고 했다. 그 사이 겐트 부인은 이 하녀를 고용했던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런데 평판이 좋지 않았다. 새 하녀가 일을 하러 왔을 때 겐트 부인은 말했다. 넬리, 며칠 전 당신이 일하던 집 여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요리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조금 단정치 못해서 집이 항상 깨끗하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깔끔한 당신 옷차림만 보아도 그래요. 누구라도 알 수 있죠. 나는 집이 당신처럼 단정하고 깔끔하리라 믿어요. 당신과 나는 잘 지낼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들은 잘 지냈다. 넬리에게는 부응할 만한 평판이 생겼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그녀는 집을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로 유지했다. 겐트 부인이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정해진 시간 외에도
기꺼이 겐트 부인의 집을 쓸고 닦았다. 볼드윈 기관차의 사장 세뮤얼 보클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해 준다면 기꺼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 요컨대 다른 사람의 어떤 측면을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그 측면이 이미 그 사람의 뛰어난 장점인 양 행동하라는 것이다. 세익스피어는 말했다. 당신이 가지지 않은 장점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니 상대방이 가졌으면 하는 장점을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기꺼이 부응하고 싶어질 정도로 훌륭한 평판을 안겨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이 실망하는 걸 보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이다. 오래된 속담이 있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개를 매달고 싶어질 것이다. 반대로 개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지든 도둑이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명성이 주어지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 든다. 싱싱 교도소장 로스는 말했다. 교도소장이 이런 말을 하면 믿어도 좋다. 사기꾼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예를 소중히 하는 신사인 것처럼 대우하세요. 그 사람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한 대접에 기분이 좋아져서 거기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규칙 7. 기꺼이 부응할 만한 평판을 부여하라. 8장.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바로 얼마 전 일이다. 40이 다 된 친구 하나가 약혼을 했다. 약혼녀는 그에게 조금 늦기는 했지만 춤 교습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춤 교습이 필요할지 누가 알았겠어. 처음 배웠던 게 20년 전인데 그때보다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첫 번째 선생님은 아마도 진실을 말해주었던 것 같아. 그녀는 내 모든 게 다 엉망이라고 말했었거든. 말해주면 다 잊어먹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니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은 나를 낙담시켰어. 계속 춤을 춰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그만두었던 거야. 그 다음 선생님은 거짓말을 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게 좋더군. 그녀는 무심하게 내 춤이 조금 낡았다고 했지. 하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괜찮다고 했어. 그래서 몇 가지 새 스텝만 배우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군. 첫 번째 선생님은 실수를 강조해서 나를 낙담시켰지만 이 새 선생님은 정반대로 한 거야. 그녀는 제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칭찬하고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지. 당신은 타고난 리듬감이 있어요. 타고난 춤꾼이네요. 이렇게 안심도 시켜주더군. 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 다 알아. 태어나기로도 그렇게 태어났으니 앞으로도 내 춤은 형편없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녀의 말이 옳다고 믿고 싶긴 해. 물론 내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니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어쨌든 간에 그녀가 춤에 소질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춤은 나아지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그런 말로 나를 격려해 주었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래서 나는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아이에게, 남편에게, 혹은 직원에게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고 멍청하다고 말해보라. 그가 거기에 재능이 없고 하는 일마다 틀렸다고 얘기해보라. 그것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의욕을 모두 없애버리는 말이다. 반대의 방법을 생각해보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 일이 하기 쉬운 일처럼 여겨지게 만들어라.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당신이 믿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라. 그가 스스로를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 창밖에 먼동이 틀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웰 토머스가 사용했던 방법이다. 그는 인간관계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기 확신을 준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는다. 규칙 8. 격려하라. 고쳐주고 싶은 잘못은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쉬운 일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9장.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 1915년 미국은 공포에 쌓여 있었다. 유럽 국가들은 1년도 넘게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로 서로를 학살하고 있었다.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은 평화를 불러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하는 평화 특사를 보내 유럽의 지도자들과 상의해 보려 했다.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자신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했다. 그도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브라이언은 대단한 업적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길이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윌슨은 그의 막역한 친구 하우스 대령을 임명했다. 그리고 하우스에게는 브라이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이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골치 아픈 임무도 같이 주어졌다. 내가 평화 특사로 유럽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브라이언은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하우스 대령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대통령은 누구라도 이 일을 공적으로 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의 유럽 입국은 많은 관심을 끌게 될 터이고 사람들은 왜 그가 거기에 가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암시하는 바를 느꼈는가? 하우스는 사실상 브라이언이 그런 사소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셈이다. 브라이언은 만족했다. 세상 일에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하우스 대령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규칙 중 하나를 실천했다. 항상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행복해하면서 하도록 만들어라. 우드로 윌슨 역시 윌리엄 깁스 메가두를 자신의 강요로 임명하면서 이 원리를 실천에 옮겼다. 물론 장관이 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영예로운 일이지만 윌슨은 이 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다. 메가두 자신의 말로 들어보자. 윌슨은 자신이 내각을 꾸리고 있는데 제가 재무장관 자리를 수락해주면 정말 기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하는 방식은 대단히 유쾌했습니다. 제가 그 영예를 받는 것인데도 마치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윌슨은
그런 재치를 항상 보여주지는 못했다. 만일 그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윌슨은 상원과 공화당이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는데 기꺼이 동의하도록 만들지 못했다. 엘리후 루트, 휴스, 헨리 캐봇 로지는 물론 그 어떤 저명한 공화당 위원이 평화회담에 동석하는 것도 거부했다. 그 대신 윌슨은 자신이 속해 있던 민주당의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동반했다. 윌슨은 공화당원들을 무시했다. 국제연맹은 자신뿐 아니라 공화당의 생각이기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공화당이 이 문제에 숟가락을 얹는 수작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거칠게 다룬 결과 윌슨은 자신의 경력을 망치고 건강을 잃고 수명마저 단축시켰다.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했고 세계 역사는 바뀌었다. J.A. 원트는 뉴욕에서 가장 커다란 오프셋 인쇄업체 J.A. 원트사의 대표이다. 한 번은 그가 한 기계공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그 기계공의 태도와 요구를 바꾸어 놓아야 했던 적이 있다. 그 기계공의 업무는 많은 타자기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을 언제나 제대로 돌아가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항상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일은 너무 많아 조수가 필요하다고 불평했다. J.A. 원트는 조수를 붙여주지도 않았고 업무 시간을 줄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일의 양도 줄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기계공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 그는 이 기계공에게 개인 사무실을 내주었다. 그의 이름이 서비스부 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문에 붙여주었다. 그는 이제 아무에게나 명령을 받고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엿한 한 부서의 부서장이었다. 그는 존엄성을 인정받았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불평 없이 행복하게 일했다. 유치하다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나폴레옹도 사용했던 방식이다. 나폴레옹은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만들고 1500명의 병사들에게 수여했다. 그리고 장군 중 18명을 프랑스 원수로 임명했고 자신의 군대는 위대한 군대라고 불렀다. 참전 용사들에게 장난감이나 나누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자 나폴레옹은 응수했다. 남자들이란 장난감에 지배되기 마련이야. 나폴레옹은 직함과 권한을 주며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앞서 언급했던 내 친구 겐트 부인은 소년들이 자신의 마당을 가로질러 다니며 잔디를 헤집어서 골치가 아팠다. 야단도 쳐봤고 달래도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무리에서 가장 골치를 썩이는 소년에게 직함과 권한을 부여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를 경관으로 임명하고 사람들이 잔디에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을 맡겼다. 이 방법으로 그녀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녀의 경관은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쇠를 뜨겁게 달군 후 잔디에 들어가는 소년 누구에게나 낙인을 찍겠다고 위협했다. 인간의 본성이란 게 이렇다. 따라서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9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9. 당신이 제안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즐겁게 행하도록 만들어라.